그 엄청난 이 그 악기에 다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 악기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 명기로 12위에 올라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이올린에 대해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에 바이올린을 시작해서 16개월을 배웠고 스즈키 5권을 시작하셨대요. 오, 진짜 대단합니다. 처음에 남들이 얼마나 계속할지도 모르는데 비싼 악기 사지 말라 해서 아주 저렴한 중고 바이올린을 사서 시작했어요. 초반에 비싼 악기 사고 싶어서 여러 번 고민했는데 꾹 참고 안 바꿨어요. 이제 바꿔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이후에 또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바이올린은 계속 하겠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바꾸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바이올린 고르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들 주세요. 근데 저는 바이올린이라는 것은 몇 안 남아있는 바코드가 붙지 않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치고요. 바코드 없는 게 없는데 바이올린만큼은 여전히 바코드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악기만큼은 우리가 가치에 의존해서 악기를 구입하고 판매를 하고 그 시장가가 규정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타이타닉 바이올린이라는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어요. 살이 애는 듯한 추위에 얼음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은요, 구명보트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오르려고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현악사중수단과 마지막 순간까지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죽음 앞에서 목숨을 바쳐가며 수많은 사람들의 예상치도 못했던 그 인종의 축복을 고해주는 연주였죠. 물론 당시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악기는 스트라디바리도 과르네리도 아닙니다. 그냥 소위 짝퉁이라는 악기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직면한 순간까지 축복을 고해주는 연주를 했던 이 바이올린은요, 물속에서 구조될 때 세상에 연주자하고 하나로 묶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비싼 명기 탑 12, 지금은 조금은 순위가 밀렸겠지만 그 정도에 올라있는 타이타닉 명기. 그 타이타닉호가 인양되었을 때 그 안에서 소금물에서 건져내진 악기가 바로 타이타닉 명기인데 그 악기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나무는 소금물에 닿으면 썩어요. 연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십억에 달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한 현악 사중수단이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죽음을 앞두고 아비규환이 된 사람들한테 음악가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죽음 코앞에서 그 현악 사중수단이 이 곡을 연주해요. 이 노래. Forget to subscribe. 구독해주세요. 이 노래와 함께 그 얼음물 바닷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 악기는 연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바이올린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유일하게 바코드가 없고 돈으로 거래되지만 가치로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의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타닉호에서 건져진 그 악기는 전 세계인한테 그 한 예술인의 철학과 삶이 그리고 그 엄청난 스토리텔링이 그 악기에 다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 악기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 명기로 12위에 올라 있는 것을 예전 자료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악기가 왜 그렇게 가치가 인정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찌 보면 스토리가 여러분한테도 있을 수 있고 저한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스토리는 그야말로 어디서 사올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자기만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스토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딜 갈 때 제 악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는 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 과르넬이라는 악기를 만났던 게 독일 정부한테 무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얻게 되었던 거의 기적과 같은 악기였고, 그 악기와 함께 제가 우울증도 겪었고 지금도 교회에서 연주를 하고 있고, 그런 누수히 많은 눈물과 저의 이야기와 박지씨 연주 듣고 내가 정말 암 치료 받다가 그 암의 고통에서 그 연주 듣는 동안 처음으로 그 고통, 통증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 누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저의 악기에 스며들어 있는 거고, 그 스토리 내재되어 있는 그 삶, 역사 하나하나가 정말 가격으로는 표현하지 못한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게 이 악기라고 생각하고, 그 악기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게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어떤 악기를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거에 고민을 하고 치중하기보다는 한 번쯤은 이 악기를 갖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 한번 생각의 전환을 시켜서 여러분이 가진 그 악기가 언젠가 여러분이 연주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그 악기를 가지고 어떤 뜻깊은 일을 하고 어떤 반짝거리는 비전을 창조해내고 실현을 시켜냈는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악기가 나중에는 누군가에게 굉장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타이타닉 9의 바이올린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Smash that like button. 구독해주세요. 한번 이번 기회에 바이올린을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냐, 이거는 정말 냉정하게 평가하고 발품을 팔아서 사기 안 당하고 좋은 바이올린을 사는 건 좋은 거지만, 지금 60대 중반에 악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있으실 거고, 삶의 어떤 악기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녹여내고 싶은 스토리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라이브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어떤 일을 통해서 악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악기의 가치가 정해진다. 한번 그런 관점에서 악기 고르는 거 말고 여러분의 악기의 가치를 창조해 내가는 거 지금부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